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특강 한국지리 제8강 촌락의 변화와 도시 발달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 하나임. 자, 그래프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요. 차이가 다른 지역들하고 크게 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도시군의 비율이 월등히 적은, 훨씬 적은 나가 어떤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나 다를 봤더니 군 지역의 인구 비율이 나가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높고요. 그 다음 다는 훨씬 적죠. 이게 이 문제를 푸는 어떤 키워드가 돼요. 자, 참고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시도라고 할 때는 광역시, 특별시, 그 다음에 도. 그래서 넓고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 군, 구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시하고 구는 보통 도시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도시 지역의 행정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구는 촌락 지역의 행정구역이에요. 물론 군 안에 읍이라고 있기도 하지만 시하고 광역시하고 비교하면 군은 촌락의 성격이 훨씬 강하죠. 그래서 군의 인구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촌락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도 포인트가 되기는 하는데 인구가 50만 명에서 100만 명 미만 도시군 있잖아요. 자, 수도권에는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가 흔해요. 하지만 지방에 가면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는 정말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지리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방에서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 이름하고 위치하고 그다음에 인구 규모도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50만 명이 조금 넘어간다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도시 이름만 조금 이렇게 나열을 해보자면 먼저 충청남도에서 천안이 50만 명이 넘어가요. 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전주가 50만 명이 넘어가요. 전라북도에서는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가 전주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는 통합 창원시, 그냥 창원시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유성도시인 김해가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이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요. 그래서 천안, 전주, 청주, 창원, 김해, 포항 지방에서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다.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가나 다에서 군 지역의 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나는 촌락의 성격이 제일 강한 호남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하고 다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군의 인구 비율은 비슷하지만 촌락의 인구 비율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는 100만 명이 물론 안 되는 이 도시군의 인구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시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한 다가 수도권이고요. 나가 영남권이에요. 자, 이렇게 했으면 정답을 찾는 건 거의 끝난 거죠. 1번 가에는 영남권에는 우리나라 최상위 계층의 도시가 위치한다. 수도권에 있는 서울이죠. 나의 기억은 광주광역시이다. 옳은 설명. 나는 호남권은 가보다 총 인구가 많다. 잘못된 설명. 자, 8강 문제 해설을 하다 보면 생활권별 인구 규모가 뒤에 가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생활권의 인구 규모는 대충 외우셔야 돼요.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 호남권은 영남권보다 인구가 절반도 안 돼요. 그 다음 4번 나는 호남권은 다 수도권보다 도시화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나와 다의 행정구역 경계는 맞닿아 있다. 호남권과 수도권 사이에는 충청권이 있죠. 맞닿아 있지 않아요. 2번 그래프는 인구 규모에 따른 수도권 도시 순위 변화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00년하고 2020년 인구 순위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여기에 있는 도시들은 뭐 전부 다 나중에는 외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도시들을 보면 특별시, 광역시 기본적으로 7개는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 수도권에 있는 주요 도시들, 그다음에 지방에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뭐 그런 도시들 몇 개 정도만 알면 되는 거라서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조금 실수했네요. 자, 이건 전국에 있는 도시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도시 순위를 나타내는 건데 수도권에서 2020년 인구 규모가 10위 안의 도시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계속 복습을 하다가 뭐 몇 개 정도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능을 한국지로 치르려고 마음을 먹는 학생이라면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도시들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기 볼게요. 1번 기억. 2000년 4위에서 7위 도시에는 모두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있다. 4위는 성남, 5위는 고양, 6위는 부천, 6위는 안양이네요. 옳은 설명이에요. 옳은 설명. 동그라미를 좀 잘못 표시했네요. 자, 우리가 1기 신도시는 글자 그대로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만든 신도시고요. 그 다음에 2기 신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는 개발을 발표했어요. 현재 시점에서. 그런데 시험에서 주로 물어보는 건 1기 신도시예요. 자, 1기 신도시는 모두 5군데가 있는데요.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2군데를 주로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4군데나 물어보고 있네요. 자, 전부 해서 5군데인데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성남에 있는 분당이에요. 분당. 성남은 성남시, 분당은 분당 신도시. 그다음 두 번째로 고양시에 있는 일산 신도시예요. 고양시, 일산 신도시. 자, 그다음에 안양에 있는 평촌 신도시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천에 있는 여기 인구 규모에서 2020년 8위에 있는, 그다음에 2020년에는 6위에 있는 부천의 중동 신도시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군포시에 산본 신도시가 있어요. 자, 이렇게 5가지가 5지역이 1기 신도시인데 이 중에 분당, 일산, 그러니까 성남, 고양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설명. 그다음 니은 2000년 대비 2020년 인구 증가율은 용인이 인천보다 높다. 인구 증가율을 말하는 거죠. 자, 인천은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증가했고요. 용인은 현재는 100만 명이 넘어가지만 2020년에는 50만 명이 안 됐네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을 따지면 용인이 인천보다 훨씬 높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디귿 2000년 대비 2020년에 새롭게 10위 안에 진입한 도시는 모두 서울과 행정구역이 접해 있다. 자, 이거는 화성 때문에 오답이거든요. 화성이 새롭게 진입을 했는데, 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처음 이제 개념 설명, 수업을 듣고 개념 설명을 공부한 다음에 이 문제를 보는 친구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화성은 최근 한 3, 4년 동안 기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다룬 도시라고 해도 아마 맞을 거예요. 물론 서울을 제일 많이 다루긴 하지만 서울을 제외하면 제일 많이 다루는 도시가 최근에는 화성이다. 자, 화성은 경기도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제일 높은, 그러니까 제조업이 가장 발달해 있는 도시고요. 최근에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화성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 리을 수도권 내 서울의 인구 집중률은 2020년이 2000년보다 높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자, 서울의 인구수 자체를 보면 2000년보다 2020년이 살짝 줄어들었어요. 그에 비해서 다른 도시들은 전체적으로 인구 규모가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인구 비중이 감소했다. 낮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니까 1번이 되겠네요. 수능 기본 문제 1번.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노트이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전통 촌락의 특징.
전통 촌락의 입지 요인, 자연적 조건으로는 자연재방, 용천대, 하안당구 등이 있다. 사회적 경제적 조건으로는 교통과 방어가 있다. 기능에 따른 전통 촌락의 분류는 농촌, 어촌, 산지촌이 있다. 보기, 기역은 배후 습지보다 홍수 시 침수 위험이 낮아 취락 입지에 유리하다. 옳은 설명이죠. 자, 이건 지형 단원에서 범람원 설명할 때 아마 자세히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제주도에서 니은, 용천대는 주로 산간 지역이 아니라 해안가 지역에 나타난다. 틀린 설명이고요. 3번, 디귿의 사례로 장후원, 역촌동, 역원 취락이라고 부르죠. 등의 역원 취락이 있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리을, 미음은 리을보다 가옥의 밀집도가 높은 편이다. 자, 미음 산지촌은 가옥이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산촌 형태가 많고요. 농촌 지역은 가옥이 한 곳에 모여있는 집촌 형태가 많죠. 그래서 리을은 잘못된 설명,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표는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토지 이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995년과 비교한 2019년 이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이 지역은요, 고양시예요. 고양시. 앞에서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곳이라 그랬죠. 몇 군데만 더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가 성남시고요. 분당 신도시가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안양이고요. 평촌 신도시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부천이에요. 중동 신도시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여기가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수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최근에 가장 시험 문제에서 자주 다루는, 물론 중요하니까 다루는 거예요. 여기가 화성시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구가 이제 100만 명이 넘어가는 용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역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기출문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뭐 이 정도만 지금은 체크를 좀 할게요. 자, 1995년부터 2019년 사이에 고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노는 굉장히 비율이 줄어들고요. 밭은 좀 늘었는데 뭐 밭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벼농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원래는 논이었으나 여기가 서울이랑 가깝다 보니까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걸 더 지어서 밭으로 바뀐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자, 논과 밭의 합 경지 비율은 줄어들었다. 그다음 대지는 앞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의 비율이 증가했다. 학교 용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임야, 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은 감소했고요. 뭐 기타는 그냥 기타고요. 그래서 이걸 종합하자면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 체크 한번 해볼게요. 가구, 1995년하고 비교한 2019년의 특성이니까요. 지역 내 견지 면적 비율은 감소했다. 기준점은 여기죠. 그래서 A, B, C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총 인구는 증가했다. 여기 해당하는 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의 집약도는 증가했다. D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3번, 지도는 두 시기 우리나라의 도시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970년하고 2015년을 다루고 있네요. 자, 보기, 기역 2015년 충청권은 강원권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 옳은 설명이죠. 충청권은 충청 남북도를 합친 거, 강원권은 강원도, 뭐 원의 숫자나 크기가 충청권이 훨씬 더 많죠. 인구 규모 100만 명 미만 도시의 수가 줄어들었다. 잘못된 설명이죠. 100만 명 미만의 도시도 숫자가 훨씬 늘었어요. 수도권과 남동임의 지역의 도시 발달이 두드러진다. 수도권, 남동임의 지역, 두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고 있죠. 리을, 전남의 도시 인구 증가폭이 경남의 도시 인구 증가폭보다 크다. 이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체크하면 되죠. 전라남도는 뭐 지금도 도시가 별로 없고요. 경남은 도시가 지금 훨씬 많죠. 자, 그래서 기역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다음 자료는 어느 모둠이 도시단원 발표 수업에 활용한 내용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표 주제는 가인데요. 일일 인구 이동을 보고서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답은 쉽죠. 도시 체계. 도시 체계는 도시와 도시 간 상호작용에 일정한 법칙이 있다. 이런 걸 도시 체계라고 불러요. 2번, 3번, 4번, 5번은 잘못된 설명이니까 정답은 1번. 수능 실전 문제. 그래프는 두 지역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과 거주 기간별 가구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두 지역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가, 나와 A, B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 중 하나임. 자, 먼저 지도를 볼게요. 지도를 보면 여기 뾰족 튀어나온 곳을 보고서 포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도는 경상북도와 대구를 지금 나타낸 거예요. 대라고만 적을게요. 그런데 이제 대구는 우리나라에서요. 부산, 서울과 함께 대도시권이 형성되어 있는 대도시예요.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이 수도권, 그 다음에 부산권, 대구권인데, 자,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구권에는 위성도시가 사실 하나만 있어요. 경산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경산도 알아두셔야 돼요. 바로 여기가 경산이에요. 도시 지역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이제 경상북도는 촌락 지역이 많은데, 안동은 경상북도의 도청 소재지. 그 안동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업이 발달한 구미 정도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지역은 촌락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여기는 아마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 청송이라고 하는 촌락의 성격이 뚜렷한 곳이다. 자, 그래서 경상과 청송, 대도시 근처의 위성도시와 그 다음에 완전 촌락 지역이다. 그렇게 대비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먼저 연령층별 인구 구조를 보면은요, 가는 청장년층, 젊은 세대의 인구 비율이 높은 데에 비해서 나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청장년층 중에서도 노년층에 가까운 인구가 훨씬 많아요. 가는 경산이고요. 나가 청송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거주 기간별 가구수 비율을 보면은요, 대구 옆에 있는 경산은 대구 사람들이 빠져나오면서 비교적 최근에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에 비해서 청송은 촌락 지역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25년 이상 거주 가구 비율이 40%가 넘어가는 A가 청송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5년 미만의 가구수 비율이 절반쯤 되는 B가 경산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죠. 1번 가는 나보다 대구로의 통근 인구가 많을 것이다. 옳은 설명이죠. 경산은 대구랑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2번 가는 나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을 것이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나는 가보다 최근 10년간 전입 인구가 많을 것이다. 거꾸로 되어 있고요. 4번 A는 B보다 의료기관 수가 많을 것이다. 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의원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경산이 더 많을 거예요. 인구 자체도 더 많을 거고. 그 다음에 5번 B는 A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을 것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총 인구 및 시기별 인구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을 보면은요. 자, 먼저 경기도에 있는 여기가 화성이에요. 경기도 안에서는 제조업이 가장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해가지고 인구도 50만 명이 넘어간다. 그 다음에 충청도에 있는 여기는 대전이죠. 자, 대전은 광역시라서 인구 규모 150만 명이 넘어간다.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안동이죠. 안동은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고요. 그 다음에 안동 화훼마을 세계 문화유산이 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는 아니고요. 이제 옛날에는 경상남도였으나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되면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온 울산이죠. 울산은 인구가 100만 명이 조금 넘어간다. 우리나라에서 중화공업이 가장 발달해 있다. 역시 체크해 두시면 좋아요. 물론 체크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에서 네 도시를 구분하는 건 뭐 어렵지 않죠. 인구 규모로 구분해도 되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70년대부터 95년까지 인구 증가율과 95년 이후의 인구 증가율을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 70년대 이후에 그다음에 95년까지 인구 증가율이 높았다는 건 중화공업이 막 발달하던 시절, 그때 도시가 빠르게 성장했다는 뜻이고요. 90년대 이후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대도시의 위성도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도시화 단계에서 종착 단계에 이르면 대도시에서 주변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산업이 빠져나가는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도시권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알고 이 그래프를 분석한다면 한국지리 되게 열심히 공부 잘한 거예요. 자, 먼저 인구 규모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은요. 인구가 제일 많은 다가 대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인구 규모가 100만 명이 넘어가고요. 70년대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라가 울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시기 모두 인구가 감소한 지방에 있는 도시 가가 안동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1970년대에는 인구가 거의 변화가 없다가 199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 화성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뭐 정답을 찾는 건 쉽죠. 여기까지 했으면 1번 다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참고로 화성에는 제2기 신도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동탄이 있어요. 동탄 신도시. 이게 화성에 있다.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래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2번 라는 울산은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배경으로 성장하였다. 옳은 설명. 울산은 우리나라의 최대 중화공업 도시예요. 그 다음 3번 가는 라보다 2019년 인구 밀도가 높다. 안동하고 울산하고 뭐 비교할 수도 없죠. 그 다음 나는 다보다 시승격 시기가 빠르다. 역시 70년대부터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느냐, 그 다음에 90년대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느냐. 대전이 훨씬 더 먼저 시가 됐어요. 화성보다. 나라는 모두 광역시이다. 화성은 광역시가 아니고 울산만 광역시죠. 3번 다음 글의 기억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정주 공간은 크게 기역 도시와 니은 촌락으로 구분되는데 기역 도시는 니은 촌락보다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편이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도시와 촌락은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도시는 촌락에 각종 제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촌락은 도시에 농축 수산물을 제공하는 것이 그 사례이다. 옳은 설명이죠. 한편 정주 체계 중 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리을 도시 체계인데 도시 체계는 도시간 고속버스 운행 횟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니까 3번도 정답이 아니네요. 도시 체계란 도시간 상호작용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간의 계층 구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에서 미음 서울은 최상위 계층에 위치하며 서울 다음으로는 광역시, 그 다음으로는 지방 중소도시 등의 여러 도시가 계층을 이루고 있다. 4번 미음 서울은 비읍 광역시보다 배후지의 범위가 넓죠. 당연히 넓죠.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광역시는 시옷 지방 중소도시보다 중심지 기능이 다양하다. 잘못된 설명이죠. 정답은 4번. 4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라와 AD는 각각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중 하나임. 권역별 도시 화율을 보면은요, 당연히 제일 높은 라가 수도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가 호남권이 될 거예요. 호남권, 전라도 지역은 촌락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 다음 충청권하고 영남권 중에서는요, 영남권이 도시 화율이 더 높아요. 자, 충청권은 수도권과 가까워서 최근에 성장하고 있기는 하나 영남권은
1970년대부터 중화공업이 발달해가지고 도시화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다가 영남권이고요. 나가 충청권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 표에서는 권역별 총인구 및 특별광역, 특별자치시 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총인구 대충 외워두세요. 자,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고요. 수도권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특별광역, 특별자치시 수가 2개죠. 그 다음에 나머지 2,500만 명 중에 약 절반 정도가 영남권에 살고 있어요. 시가 영남권이고요. 여기에는 부산, 대구, 울산이 있죠. 그 다음 나머지 인구 약 1,200만 명, 1,300만 명 중에 약 500만 명씩 충청권하고 호남권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호남권의 인구가 더 많았으나 최근에 충청권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리고 호남권은 인구가 줄다 보니까 충청권의 인구가 살짝 더 많다. 그리고 호남권에는 광주광역시 하나밖에 없고요. 충청권에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총인구,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특별광역, 특별자치시,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숫자, 이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보기 볼게요. 가는 호남권은 수도권보다 권역의 총인구가 많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다 영남권은 충청권보다 권역 내에 속한 광역시의 수가 많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C는 영남권은 충청권보다 권역 내 도시거주 인구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 옳은 설명이죠. C가 충청권, 그러니까 C가 영남권, B는 충청권. 영남권의 도시 내 거주 인구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 리을 A는 호남권, D는 수도권이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7강 문제 해설 마쳤고요. 제7강이 아니라 지금 여기 제8강이죠. 8강 문제 해설 마쳤고요. 다음에 9강으로 돌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